탱자가 친구들과 의기투합해서 13박 15일 동안의 아이슬란드 스웨덴 여행을 다녀온 때가 이미 6년 전의 일인데 유달리 올여름 그때가 그리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행의 추억이 그리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올해 계획했던 모든 여행이 다 무산되어 버려서 그때의 추억이 더 그리운 것 같습니다. 그중 5박 6일의 아이슬란드 여행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스코가 포스 트레킹 중 점심을 먹는 우리한테 다가온 양떼와의 짧은 조우의 순간이었습니다. 탱자가 양띠라서 그런가요? 사진 찍고 동영상 찍느라 제 모습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일행들에게 추억의 영상을 하나 남겨줬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5박 6일 동안 호텔 2박 캠핑 3박을 했었는데요. 1인당 경비 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말 놀랍죠. 만일 5일 모두 캠핑을 했다면 더 적게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스웨덴에서는 6박 7일이 트레킹 캠핑이었습니다. 2014년 피엘라벤 클래식 트레킹을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총 경비 30만원 정도였습니다. 탱자는 여행도 맛집 투어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행 가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행 가서 돈 하나도 안 쓰고 왔다고 자랑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쩌면 식당 가서 밥 먹고 돈 안 내고 도망쳐 나왔다고 자랑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의 상황이 다 다른 바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시간은 남아도는데 돈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시간도 돈도 없다면 그건 해결책이 없죠.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북유럽을 가고 싶으시다면 패키지 여행을 가십시오. 여행사도 먹고 살고 현지 호텔도 식당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다면 여름 북유럽을 캠핑으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 유럽 젊은이들도 캠핑으로 북유럽을 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돈도 없다면 여행을 안 가시면 됩니다. 너무 어이없는 솔루션인가요? 밥은 안 먹으면 죽지만 여행은 안 해도 삽니다. 수만 년 인류 역사상 여행이 일반화된 것은 서양 100년, 한국도 불과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86학번인 탱자 전두환의 여행 자유화 하기 전에 대학생 때 국가에서 보내주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해외여행을 갔는데도 서류 10장 만들고 재정 보조인까지 세우고야 해외여행을 갔었습니다. 여행은 인생의 필수 조건도 아니고 행복의 필수 조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선택일 뿐이고요. 시대의 산물인 것이죠. 지금 전 세계가 다같이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도 여행을 잘 하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을 타고 번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탱자가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공항에 내려서 가장 놀란 것은 비행기에서 나오는 수화물의 대부분이 캐리어가 아니라 배낭이더라는 것입니다. 북유럽 여행을 하시면서 편안한 침대와 함께 삼시세끼 모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으시면 평소에 돈 열심히 벌어 놓으셔야 할 것 같고요. 북유럽은 눈에 보이는 풍경만 놀라운 게 아니라 밥값, 숙박비 모두 놀랍기로 소문이 나있지요. 커피 한 잔 만원, 햄버거 하나 3만원, 레스토랑에 들어갔다면 1인당 10만원이 보통 일하는 익히 들어서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밥값이 비싸다 보니 호텔에 아침 뷔페에서 점심 도시락을 싸가도록 허락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탱자 일행이 아이슬란드 여행을 더 편하게 한 비결을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스웨덴에서 6박 7일의 트레킹을 하고 아이슬란드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각자 15에서 25km의 배낭을 메고 하루에서 15에서 30km씩 걷다가 아이슬란드 넘어와서 렌트카를 타고 캠핑을 했으니 천국이 따로 없었지요. 순서가 거꾸로였으면 똑같은 여행이라도 더 힘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총 14일이라는 여행 기간이 많이 부담스러웠는데요.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 볼수록 그때 조금 더 무리를 해서 며칠 더 머물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폭포랜드이기도 하죠. 2007년부터 10년, 3년 동안 빅토리아, 나이아가라, 이가수 폭포를 다 보고 난 뒤에 이제 다시는 폭포를 보고 감동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아이슬란드라는 작은 나라 안에 이런 거대한 폭포가 숨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이 멋진 폭포 구경이 입장료가 없다는 것도 감동적이었지요. 왜 이렇게 아이슬란드에 폭포가 많은가 생각해봤더니 말 그대로 중심부가 전부 빙하이다 보니 이게 녹아내리면서 폭포가 생길 수밖에 없겠더군요. 폭포를 한 바퀴 삥 도는 재미가 있는 폭포도 있었고요. 탱자가 경험한 가장 이상적인 캠핑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캠핑장이 폭포 앞 잔디밭에 있습니다. 폭포 옆으로 올라가는 트레킹 코스가 있고
텐트가 따로 필요 없는 2인용 캠핑 렌트카도 보였던 것 같고요. BMW 오토바이 캠핑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쿨살롱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탱자 북미 남미의 대표적인 빙하들을 다 구경했었는데요. 요 쿨살롱에 비교할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가 원래는 없던 지구온난화의 현상 중 하나라니 아이러니하지요. 빙하가 녹아서 없던 호수가 생기고 녹은 호수가 커져서 바다와 교통이 되어버리고 바다로 흘러 들어간 빙하 얼음덩어리가 파도에 다시 밀려 들어와서 근처 해변에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스웨덴 아베스코 국립공원의 왕의 길 6박 7일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총 6박 7일의 캠핑과 4박 5일의 트레킹 중 굳은 날씨가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요. 그 굳은 날씨 덕분에 바로 눈앞에 있는 듯한 선명한 무지개를 볼 수가 있긴 했습니다. 비가 와도 아름다운 곳, 비가 와도 캠핑하기 좋은 곳, 뭐 그런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날씨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위로를 하는 것 뿐이지. 세상에 배낭 메고 문을 나서는데 비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서 멀리 나와서 비 맞으니 사실 더 서러웠고요. 비 맞고 그런 시간은 전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이 많지 않아서 사진과 섞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레킹을 시작하기 하루 전에 도착해서 먼저 캠핑을 합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죠. 다음날 아침 이런 젠장 첫날부터 비가 오고 있네요. 아, 저게 누군가요?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의 박재민 님이 우리와 함께 걸었네요. 탱자가 박재민과 2번 인터뷰를 했는데 방송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다 잘렸고 친구들한테 자랑했다가 쪽만 팔았습니다. 니칼로 기타에서 카보네카에서까지 19km를 걷고 첫날 캠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새벽 4시의 모습입니다. 탱자의 그림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 멀리 텐트가 보입니다. 이 새벽에 왜 탱자는 텐트에서 이 먼 곳까지 왔을까요? 힌트는 삽을 들고 왔습니다. 똥을 누기 위해서였지요. 여기는 화장실도 없고 어디서나 캠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가 대한민국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개판되었겠죠. 들리는 소문에는 박재민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로 2015년도부터 한국 참가자가 폭증해서 PL라벤 클래식이 개판되었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두 번째 날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날은 카보네카이스에서 싱이를 거쳐 셀크까지 27.5km를 걷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5에서 20km 배낭을 메고 걷지만 평지 풀밭을 걷는 것이라 전혀 무릎에 부담도 없었고요. 백야 현상으로 인해 밤 10시가 되어도 훤하니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에 해가 져서 낭패를 당할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싱이에서 간식을 나눠줬고요. 드디어 저 멀리 셀가라주가 보입니다. 환상적이죠.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노을이 계속됩니다. 저녁 9시 반에 텐트를 치고 식사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백인 사회에 가서 트레킹이나 등산을 하다 보면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지 않는 낯선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어린애들을 2~3명씩 데리고 온다거나 이렇게 개를 데리고 와서 며칠씩 같이 트레킹을 한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기역에서 지어진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 장소에 도착했을 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비가 왔습니다. 결국 목적한 캠핑장까지 못 가고 중간에 아무 곳에서 텐트를 치고 밤을 보냈는데요. 정말 그 당시에는 슬펐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했었는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하룻밤 지나고 일어나니 어제 그 우울한 기분은 말끔히 사라지고 정말 기분이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분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원래 셋째 날 캠핑 장소였던 알레스 야우르에 와서 식량 보급을 받고 키에론까지 18km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복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날도 비왔다 개었다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핏동산은 고생을 한번 해놓으니 가장 즐거운 날로 기억됩니다. 트레킹 내내 리얼 체험팀이 진짜 트레킹을 할까 하고 의심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분명 우리가 먼저 갔는데 다음날 보면 또 우리 앞에 걷고 있고 마지막 날도 분명 우리가 먼저 출발했는데 먼저 도착해 있고 그랬기 때문이었지요. 그 의문이 나중에 방송을 보고서야 밝혀지는데요. 궁금한 분은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넋을 잃고 무지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날 드디어 탱자가 무아지경에 빠져서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험을 정말 오랜만에 여기서 하게 되는데요. 마라톤에서 말하는 러너즈 하이 같은 순간이 트레킹을 할 때도 나타납니다. 고통이 어느 정도 지속될 때 몸에서 엔돌핀이 폭발을 하는 것이지요. 15kg의 배낭에 짓눌린 어깨와 허리에 통증이 사라지고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면서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듭니다. 2009년 안나푸르나 트레킹 이후로 두 번째 워커스 하이를 경험을 했고요. 이 이후로는 이런 짜릿한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해외 트레킹 때 일행과 떨어져 혼자 걸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던데요. 다시 한번 이런 무아지경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키에론에서 캠핑을 하고요. 마지막 날 아비스코까지 17km를 걷게 됩니다. 걸어도 끝이 없는 이 길 도대체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정작 이제 10km 남았다 하니 이게 끝이야 하고 아쉬움이 생기더군요. 정말 내 맘 나도 모른다더니 정말 끝까지 날씨는 도와주지 않았고요. 피니싱 라인에 들어왔습니다. 일정상 여기서 비를 맞고 또 하루 캠핑을 더 했는데요. 비 맞고 뻘 위에 텐트 치는 게 얼마나 진저리가 나는지 사진도 한 장도 없네요. 이제 탱자의 북유럽 이야기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때 가길 잘했지요. 하모 은퇴하고 가지 하고 했으면 평생 못 갈 수도 있었겠지요. 그림 같은 아이슬란드의 노을 풍경 감상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탱자에 앉아서 보는 세계 일주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